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탈북자 출신의 정광성 기자를 모시고 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부가 예. 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네, 일단 통일부가 지난 16일에 네. 북한 관련 정부 등록 법인들에 대한 이제 사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탈북민 단체에서 네. 이제 대북 풍선도 보내고 하니까 네. 이제 한번 탈탈 털어보겠다 너네를 그렇죠.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 관련 단체는 대충 몇 개,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일단 현재 통일부가 밝힌 것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 등록된 북한 관련 비영리 단체는 총 95개 정도로 이제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탈북민이 네. 운영하는 대표 법인은 이제 3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개 중에 네. 이제 정광성 기자처럼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한 분이 대표로 있는 데가 32개다. 예, 예. 근데 이제 갑자기 네. 통일부가 사무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이유가 예. 당연히 있겠죠. 제가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먼저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네. 예,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 정착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무 검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네. 여기서 최근 상황이라는 게 이제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쿤셈 등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파괴했다 이렇게 김여정이가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네. 이 탈북자 단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네네. 우리 김여정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락처까지 터뜨렸는데 네. 폭파했는데 한번 털어보자.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지난 6월 초쯤 되죠. 이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쿤셈 등 이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이제 북한이 발끈하면서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김여정을 내세워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탈북민들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광석 네. 기자한테는. 저한테는 뭐라 한 거야, 탈북민 전체를 네. 대해서 배신자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쏟아낸 거죠. 네, 이제 욕을 쏟아낸 거죠. 그렇죠. 욕을, 말이 아니라. 네네. 그러자 이제 여당은 물론 통일부에서 네. 이 법인들을,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법인들을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없애버리겠다. 예. 이제 북한을 자극했다는 이유죠. 그래서 통일부는 현재 이제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네. 큰셈도 이제 법인을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취소가 되겠네요. 예, 이제 이런 사무 검사를 통해서 취소가 네. 하겠다는 목적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체뿐만 아니라 통일부 현재 다른 단체들도, 다른 대북 단체들도 이를 계기로 다른 대북 단체인 게 아니라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이제 한번 압박을 넣겠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큰셈을 이렇게 등록을 취소를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기가 취소가 되면 네. 다른 데도 줄줄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비슷한 활동을 하는 데인데 네. 여기는 취소가 되는데 거기는 안 되고 이런 그렇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통일부는 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네.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이번 사무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 규정에 관한 규칙 8조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8조에 살펴보면 통일부 장관은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게 관련 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무검사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다 끼워 맞췄기 때문에 예. 명분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95개 법인을 다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통일부는 사무검사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네. 북한 인권 및 정착 분야 총 95개의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법인 운영 실적 보고 미제출, 그리고 또 보고 내용 불충분, 추가적 사실 확인 등의 이런 거를 여러 요건들을 내세우면서 1차적으로 25개 법인을 1차 대상으로 하겠다. 검사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럼 25개 대상에서는 아까 앞에 나왔던 예, 무슨 자유북한 운동연합도 다 포함됐다는 포함된 거 아닙니까?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요건을 달아서 이제 네. 이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 네. 이제 결국에는 나머지 95개도 나중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탈북 단체들 엄청 격양됐겠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왜냐면 지금 검사가 하고 있는데 네. 이름까지 밝히면 그렇죠, 그렇죠. 통일부가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이제 좀 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익명을 좀 해달라. 정 기자가 익명으로 하는 건 다 믿죠. 같은 그렇죠. 탈북자들끼리 얘기하는 걸 텐데, 그렇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네. 이제 그 한 탈북 단체 대표가 네. 이제 이게 지금 통일부가 실시하고 있는 게 김정은 독재 정권이랑 뭐가 다르냐. 예, 재갈을 물려서 하는 거 봐서 문 닫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통일부가 이제 정신줄 놓고 또 미친 짓을 벌린다. 좀 이분 역제가 좀 네. 격앙돼서 격양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서 통일부가 행정부처가 아니라 정치부처로 전락됐고 의도와 목적도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초법적으로 행정권 남용하는 것을 밤없듯이 한다. 네. 이런 통일부가 존재 이유가 있겠냐? 네.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잘 보세요. 아마 제가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봤는데, 이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대표가 아마 박상학 씨일 건데, 네, 맞죠? 예. 그 박상학 씨가 이제 미국 언론에 기고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아니, 뭐 미국은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는데 한국이 도대체 뭐냐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골자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이 탈북민 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다르죠. 네. 이제 뭐 수많은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네. 거의 다 지금 단체들이 지금 정부나 통일부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냐라고 했을 때 거의 미국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거나 네. 아니면 그 남한에 있는 그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탈북민 단체와 미국이 바라보는 탈북민 단체가 좀 다른데 네. 청와대가 이번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 백해무익한 행위다라고 이제 규정한 반면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는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알 권리를 들어 대북 정보에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북 그런 전단은 살포 못하지만 대북 정보 유입은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네. 전단 등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내놓은 한미 정부가 이제 상반된 기류를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교가에서는 이번 미국 정부 발표가 한국 정부 전단 살포 금지 움직임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대한민국은 아주 백해무익한 소위 심하게 얘기해서는 범죄 행위로 본 거예요. 네네네. 이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북한에 있는 이런 잘 먹지도 못하고 하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김정은이 김씨 일가 그 악마 같은 놈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는 알만한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이건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네. 건 좀 대북 전단은 받아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가리고 보면 네. 어디가 미국이고 어디가 한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난 15일 현재 그 미국 시간은 15일 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네. 전단 살포가 이제 북한 주민들 알 권리를 충족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네. 독립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 촉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힌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날이 또 세계 70개 인권단체를 회원으로 둔 북한 자유연합회 분들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긴급 또 소환을 보냈습니다. 관련해서. 네. 예, 북한 자유연합 대표가 지금 수잔 솔티로 네, 수잔 솔티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네. 이제 이 수잔 솔티는 서한에서 한국이 인권운동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인 대북 전단 전단을 단속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고 보호해야 하고 이제 법인 취소에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최근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소환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낸 거죠. 오늘 정광성 기자를 모시고 우리 정부가 소위 말하는 탈북민 단체를 얼마나 이제 억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정광성 기자가 정보를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김여정이가
수잔 솔티 이 대표를 타겟으로 잡았다고 네. 해요. 테러의 타겟으로. 네. 그건 나중에 저희 이제 정광석 기자랑 저랑 이제 방송으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북한이 타겟으로 잡을 정도면 얼마나 인권 운동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렇죠. 탈북민 사이에서도 이제 네. 수잔 솔티에 관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수잔 솔티는 정말 이제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네. 많은 활동도 하고 네. 실제로 하고 있고 네. 또 인권에 대해서 이제 정말 국제사회에서 네. 정말 많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예. 이 수잔 솔티가 제발 네.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